안녕하세요. 아, 아, 일요일이네. 잘못 눌렀다. 아, 아, 피곤해. 아니, 치팅데이를 내가, 그러니까 다이어트의 일환이 아니라, 먹고 싶은 거 다 먹는 날로 즐기니까, 이게 그게 안 돌아가. 다이어트가 성립, 다이어트가, 다이어트가 성립이 안 돼. 그냥 1kg 정도 찌거든요. 1kg 찐 걸, 이, 그러니까 치팅데이 때 찐 거를 이제 빼는데 다 써요. 나머지 6일을 빼는데 다 써. 실제 제 이제 저번 주 얘기예요. 이번 주는 이번 주. 아직 일요일 안 갔으니까. 와. 아, 나 어제 재밌게 했던 게임 있잖아요. 방송 끄고도 했는데 클리어가 안 돼. 클리어가 안 돼. 어, 너무 어려워. 음, 젠장. 오늘은 태극을 올리려고요. 근데 좀 잠겼죠, 목소리가. 내 생각해도 좀 평소보다 낫다. 음. 아,
근데 사람이 일어나서 이제 뒹굴뒹굴 어기적 시간이 있잖아요. 이게 보통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면 뒹굴뒹굴 어기적 시간이 있잖아. 나만 있나? 내가 게을러서? 그냥 누워서 폰 보고 있잖아요. 깼는데 세수도 안 하고 물도 안 마시고. 그러면은 물 마시고 세수하려면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어기적대다 나가잖아. 유산균 좀 먹고요. 그냥 생각한 게 여러모로 여러 면에서 공복유산소가 진짜 좋은 것 같아. 아침 러닝으로 몸을 이제 좀 오래 한 시간 정도만 뛰어도 아침에 몸을 다 풀어야 돼요. 몇 분을 뛰던 스트레칭을 하고 뛰어야 되잖아. 목부터 이제 발목까지 이렇게 스트레칭을 쫙 하는데 정신 차려지고 하면서 물 마시고 고양이 셋으로 눈꺼풀만 뗐다가 샤워하고 개운하게 운동 끝나면 아침을 시작하는 거잖아. 좋지 않아요, 좀? 근데 이론만 좋아. 이게 좀 의지가 강해야 돼요. 의기적 뒹굴뒹굴 안 하려면 어기적 뒹굴뒹굴 안 하려면 의지가 좀 강해야 되지. 그리고 저 이제 시험 쳤잖아요. 중간고사 시험 쳤잖아. 아, 이제 졸업이다? 나 이제 졸업해. 뭔가 뒤숭숭하네요. 내가 가진 지식만으로 취업해서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게 맞나? 취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래, 그렇게까지 안 가. 취업할 수 있는 거 맞나? 증명을 했었어야 됐는데. 여가지고도 먹고 살 수 있다고 내가 발 빠르게 증명을 했었어야 됐어. 증명할 길이 있었거든.
회사 증명해 나가죠 뭐. 저 군대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에서의 공동생활 4개월? 4개월이 아니라 4주제. 5주인가? 에세 읽어도 되겠다. 무. 음. 기분 좋은 초라함.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에도 절대 소개를 받지 않는다.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다. 이는 연애 목적의 관계뿐 아니라 모든 범위에 적용된다. 친구든 업무 관계이든 어쩌다 알게 되는 것이 좋다. 중개 없이 내 발이 닿는 곳에서 만난 사람이라면 특별하게 여겨진다. 애초에 만날 인연이었던 것 같다. 내가 아는 동생이랑 한번 술 마실래? 나의 이런 면을 잘 아는 언니는 조심스레 제안했다. 나와 생각, 말의 방향이 비슷한 친구가 있는데 순수하게 같이 만나 대화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 아이와 얘기할 땐 내 생각이 나고 나와 대화할 땐 그 아이가 떠오른다고 했다. 그날은 이상하게 나가고 싶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하러 가던 자리는 새벽 4시까지 이어졌다. 주제는 대충 이런 것들이었다.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게 인간이다. 이런 문화의 유행에 대해 요즘 어떻게 생각하냐? 최근에 뉴스에서 봤는데 그 연구 결과가 이랬다더라. 요즘 읽는 책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20대 청년들끼리 편한 술자리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야기가 아닐까. 의견이 다른 부분도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첨언하고 옳다면 상대는 바로 인정한다. 맞아, 이게 내가 바라던 대화였지. 첨언한다는 게 무슨 말이지? 이럴 때는 덧붙여서 말하다. 첨언. 생소하다. 처음 들어봐.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 첨언. 덧붙여서 말함. 덧붙여 말하다. 안녕하세요, 머머양님. 대대양님. 대대양.
툴트하면 바로 상대는 인정한다. 헤어지자마자 그의 SNS에 들어가 팔로우 버튼을 눌렀다. 뭔가 작가님 SNS 안 하실 것 같은데 뭔가 그런 이미지 아니었어요? 틀렸네. 올라온 스토리를 하나씩 넘겨본다. 나를 만나기 전에 책을 읽다 온 것 같았다. 정말 마음에 드는 구절 밑에 줄을 긋고 메모를 하는 습관이 나의 습관과 같았다. 나도 여유가 생기면 밀리의 서재 안 읽을 거야. 나도 책 살 거야. 사가지고 지금 제 방에는 자리가 없어요. 어, 되게 좁아서 저도 사서 이렇게 밑줄 그으면서 읽을 거예요. 그냥 감성적인 낭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야. 책은 그렇게 읽는 게 어, 더 효용도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 서재 모든 책에 다 읽는 건 아니에요. 없는 책도 많아. 책을 그냥 읽지 않는구나. 게다가 분야가 철학이라니 내게 없는 취미를 가지고 있으니 더 반가웠다. 우리는 그 후로도 종종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대화를 나눈다. 느낀 건데 방금 글자 사이의 간격이 너무 짧아서 띄어쓰기가 인식이 잘 안 돼요. 아니 글자 사이의 간격을 넓히는 게 없나? 없어? 젠장. 조금만 더 넓었으면 좋겠는데. 그 아이가 해준 말이 기억이 난다. 우물 안에 있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기쁘거든? 세상에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실감할 때 기쁨. 너를 보며 그런 것을 느꼈어. 진심이야. 우물 안에 있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세상에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실감할 때 기쁘거든. 그래요? 그런 기쁨. 올해 봄, 친한 언니와 밥을 먹을 때의 일이다. 비슷한 친구와 편한 대화를 하는 게 좋던 예전과 다르게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딴 생각하느라 집중을 못했어, 방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올해 봄 친한 언니와 먹을 때의 일이다. 비슷한 친구와 편한 대화를 하는 게 좋던 예전과 다르게 나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언니랑 얘기하면 내가 작은 사람이 된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기분이 좋아. 아직 내가 모르는 정설이 많구나. 더 알려줘, 더 지적해줘. 내가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실감할 때의 짜릿함. 늘 그런 감정을 갈망하며 일종의 뮤즈를 찾아 헤매고 있었던 시기에 누군가 날 보며 이런 생각을 했던 사실에 기뻤다. 나는 내가 조금 고리타분한 사람인 것 같아서 자꾸만 덜 진지해지려고 노력하며 살아왔다. 그런 나는, 그런 나를 너는 알아봐주는구나. 광활한 땅에서 나와 닮은 사람을 찾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형용할 수 없다. 어떤 사람과 밥을 먹고 어떤 사람과 술을 마시는지에 따라 내가 달라진다. 똑같은 양의 시간을 보내도
집에 돌아올 때 머릿속을 채우는 생각이 다르다. 굳이 깊지 않은 얘기로도 충분히 즐겁지만 깊은 얘기가 오가면 훨씬 더 좋다. 단순한 행복을 넘어서 전율이 온몸에 찌릿찌릿하다. 그간 나는 나의 무지함을 들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모르는 게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어딜 가든 남들이 아는 내용은 꿰뚫고 있어야 할 것만 같았다. 하지만 내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순간은 늘 무언가를 인정하고 배우려고 했을 때다. 내가 본 천재들은, 내가 본 노력형 인간들은 마음속 보단노트가 하나씩 있었다. 모르는 부분을 숨기지 않는다. 기꺼이 들키고 싶어 한다. 다시 알려줄 수 있어? 할 때 부끄럼 없는 눈망울. 나는 그 눈을 사랑했다. 이제는 내가 어떤 사람을 원하는지 알 것 같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끄럽고 초라하게 느껴지는 순간마저 행복하다. 이제껏 고민한 적 없는 주제에 대한 깊은 지식을 들으며 반성해보고 싶다. 저렇게 많은 것을 알고도 여전히 공부하려는 듯한 반듯한 자세를 사랑하고 싶다. 같은 것을 보고도 세밀한 부분까지 눈치채는 저 통찰력에 질투를 느껴보고 싶고, 적은 식견으로 안주하던 지난 날을 완성하며 한없이 초라해져 보고 싶다. 분명 그런 사람은 존재한다. 또 만나자. 나는 너랑 하는 대화가 좋다. 저도 토론하는 게 되게 좋아요. 즐거웠었는데. 중학교 때 토론부를 제가 만들었었거든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토론부를 애들이랑 만들어야겠다는 아이디어를 뺏어서 토론부를 만든 아주 짜증나고 괘씸한 애가 있었는데, 엉덩이를 한 대 차주고 싶군. 아무튼 저도 들었었어요. 같이 견문을 나누면서 몰랐던 것을 보고 같은 주제로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걸 느끼고 또 배우고 그런 과정이 참 좋았는데 언젠가는 어차피 시들어버리는 거 뭐하러 선물하냐며 꽃 선물에 대한 의견을 던지는 지인을 가만히 바라본다. 그래서 더 특별하던데 가장 예쁠 때 와서 나의 공간 한 편을 채우고 나 매일 인사하고 내 집이 되다가 서서히 시들다니 나는 꽃에 그런 늙음이 좋다.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과도 평생 함께 할 수 없는 것. 사랑은 한 번 빼고는 다 이별이고 뿌리가 잘린 꽃은 살아있는 그대로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슬프면서도 아름답다. 모든 것이 영원하기만 하면 어땠을까? 끝이 있다는 것을 알게 이토록 애틋할 수 있는 걸지도 모른다.
끝이 있기 때문에 애틋한 거래. 아, 물론 막 통감이 되진 않는데. 식물이 내게 가르쳐준 것들. 눈여겨보던 꽃집이 있다. 언젠간 나만의 공간이 예쁘게 완성되면 드리겠다 마음먹은 화분이 있는 곳이다. 작업실 공사 막바지였다. 딸기 화분 분양 예약이 시작됐다는 말에 바로 신청했다. 금방 받을 방법이 많았지만 하루 이틀 늦게 보더라도 직접 받고 싶은 마음에 픽업하기로 했다. 물레역 출발, 합정역 환승, 망원역 도착. 정원같이 꾸며진 화분 가게로 가는 걸음걸음이 너무나 상쾌하다. 들어가 이름을 말씀드리니 날 위해 만들었다는 작은 꽃다발과 함께 주문한 화분을 건네주신다. 사장님 마음이 너무 예뻐서 나도 환하게 응답했다. 감사합니다. 두 팔로 끌어안고 작업실에 돌아왔다. 혹시 상처라도 날까봐 아주 조심조심 걸었다. 그 화분은 내가 너무 사랑해서 가장 자주 있던 테이블에 놓여 있다가 수업 오픈 후엔 8인 테이블로 갔다가 작업 기간엔 작업 테이블로 옮겨졌다. 언제나 내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으로. 작업실에 누군가가 놀러 왔을 때마다 손을 잡고 그 앞으로 데려갔다. 예쁘다고 물어보면 다들 나랑 너무 잘 어울린다고. 그럴 때마다 뿌듯했다. 성수동에는 유명한 식물 가게가 많다. 친구의 차를 타고 가서 3-4시간 고민한 끝에 화분 2개를 데리고 왔다. 아스파라거스 나누스와 아랄리아. 어? 아스파라거스 나누스와 아랄리아. 7일에서 10일에 한 번 물을 주면 되고 간접광으로 잘 자라니 그리 까다롭지 않은 것이 선택의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죽이지 말고 잘 기르라는 친구의 잔소리에 각오가 남다르니 신경 끄라는 대답을 했다. 왠지 기를 수 있을 것 같아. 아니 정말 그랬는데 딸기 화분은 어제 다 비워냈다. 정확히 말하면 가져온 지 딱 2주까지만 물을 줬고 그 이후엔 기억이 안 난다.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한 달은 더 두었지만 물을 주고 햇볕을 쬐어도 살아날 기색이 안 보였다. 딸기야 안녕. 아스파라거스는 물만 잘 줬지 장소 선택을 잘못했다. 햇빛을 직접 보면 안 되는 식물인데 작업 공간에 둬야겠다며 고집을 부리다 절반 이상 타버린 것이다. 와, 타기도 해? 누구세요? 다행히 아랄리아는 아직 괜찮지만 아랄리아는 셋 중에 나의 기대가 가장 적었던 화분이다. 늘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버려야 한다. 친구를 사귀는 것도 일을 시작하는 것도 말이다.
잘 돌볼 자신도 없으면서 수집하는 건 이기심이다. 그런데 가끔 나는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다.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일단 갖고 봤다. 나와 상대방 둘 다에게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예상해 보기 전에 뛰어든다. 그 덕에 비극을 맞이하는 일이 전에도 종종 있었다. 물론 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는 걸 알고 시작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그것을 망치려는 의도는 없었다. 그래도 걔네가 나에게 옴으로써 좋은 결말을 맞을 수 없게 됐으니 내 잘못이 맞다. 잘할 수 있는 일도 아니면서 빼앗기기 싫다라는 이유로 욕심을 냈던 경징 대회 발표 날의 생각이 난다. 다른 사람이 해낼 것을 지켜보기가 힘들어서 내 전문도 아닌 일을 고집했다가 부담감에 몸과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다.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던 사랑도 그렇다. 이별하는 날까지 그 사랑을 사랑하지 않았다. 헤어질 이유를 찾고 마음에 가두고 덜 보여주며 덜 만나며 비겁하게 아쉬운 척이나 했던 것 같다. 작가님이 이렇게나 미성숙했던 시기가 있다고? 아, 약간 빨간 약 먹은 기분인데요. 우리 다시 노력해볼까라는 진심도 아닌 말을 던지며 책임을 떠넘긴 마지막 날도 기억이 난다. 응? 어? 딸기 화분을 정리한 후에는 새로운 애들이 들이지 않고 있다. 아씨. 잘 자라준 아랄리아와 부쩍 숱이 적어진 아스파라거스만 정성 들여 가꾼다. 상해가는 부분은 없는지, 흙이 너무 마르진 않았는지, 공기가 탁하진 않은지, 화분에 먼지는 안 쌓였는지 피곤할 만큼 확인한다. 다행히 한 달째 잘 지내어주고 있다. 이것들을 책임질 수 있을 때가 되면 열흘에 한 번 물을 줘야 하는 화분을 들일 것 같다. 그것을 아주 오래 잘 키우게 된다면 그땐 5에서 7일에 한 번씩 물을 줘야 하는 화분도 들일 것이다. 줘야 할 양의 햇빛을 줄일 것이고 할 만큼 줘야 할 만큼의 물을 줄일 것이며 자주 관찰할 것이다. 그리고 걔네를 모두 들이고 잘 키워낼 수 있었을 때 그때 다시 딸기 화분을 들여보고 싶다.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꾸준히 방치했던 나의 지난 날을 반성하면서 한 번 더 내 책임을 다해보려고 한다. 꽃이 피었다 지고 열매가 맺히는 날이 오면 그 딸기가 아주 예쁘게 잘 익으면 알아듣지도 못할 화분을 앞에 두고 얘기를 하고 싶다. 내가 예전에 널 한번 데려왔거든. 근데 잘 보살피지 못했어. 그땐 그냥 예뻐서 욕심을 부린 거지. 남들이 듣기에는 조금 웃길지 모르는데 이번엔 난 모든 걸 걸고 널 시켜냈어. 반가워. 아니야. 박수가 섣부르긴 한데
이건 이제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약간 그런 거 아닙니까? 여성분들의 막 비싼 가방 같은 거 사시면은 우리 애기 아내가 애기 보려고 얼마나 힘들게 돈 벌었는지 몰라. 응? 하여간 비싸가지고 를 박여름 작가님의 방식으로 농담입니다. 놓아주기. 나는 쟤가 안 미운데 왜 쟤는 나를 자꾸 따돌리지? 싶을 때마다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슬펐다. 나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게 너무 약간 마음이 미어지는 게 있었어. 세상에 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게 어떻게 이렇게 컸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컸지? 잠깐만. 아니, 너무 웃기네. 내가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수 있는 성격을 바꾸지 않고 밀고 나가고 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컸지? 그게 순리라는 걸 깨달았나 봐, 고등학교 때. 아니, 나를 싫어하는 애가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 그것 자체로. 그때 심정이 어땠고 왜 그랬는지 이해도 납득도 안 되는데 그땐 그랬어요. 그땐 그랬던 게 정확히 기억이 나. 심지어 그 애에게 잘 보이겠다고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을까? 고칠게 하며 소심하게 굴었던 기억도 난다. 아무리 애써도 누군가는 나를 싫어했고 아무리 설명해도 나를 오해하는 사람은 있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많으니 놓아주는 게 조금씩 쉬워진다. 깊이 사랑하게 된 사람들은 여전히 무한 용서하고 있지만 적당한 거리에서 사람에게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 어? 적당한 거리의 사람에겐 감정 조절이 가능하다. 나를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돌려보겠다고 노력하던 날들이 있다. 잘 지내고 싶어서,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서. 그러나 마음은 언제나 잡으려 할수록 멀어졌다. 예뻐 보이려 할수록 나는 매력이 없어 보였다. 손에 힘을 풀고 몇 걸음 뒤로 물러나니 알 것 같았다. 굳이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내게 무례한 이들과의 관계에서는 나의 역할은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슬퍼도 기꺼이 보내줘야 한다. 좋은 사람들만 사랑하기에도 인생은 짧다. 담백한 위로. 한때는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다. 많이 공감할수록 좋은 위로인 것 같았다. 같은 편이 되며 함께 맞서 싸워줘야 한다는 생각이 컸고, 많이 공감할수록 좋은 위로인 것만 같았다. 답답한 마음을 당장 해소해줘야 한다는 책임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억지스러운 것들은 티가 나기 마련이다. 때때로 나의 노력은 부자연스러웠고 그렇기에 금방 들통났다. 억지스러운 게.
그렇게 해주고 싶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 마음을 못 보면 그 사람이 바보인 거 아닐까? 나는 비언어적 요소에서 크게 애정을 느낀다. 네 편이야. 네 편이야. 자꾸만 얘기해주는 것도 고맙지만 행동 하나에 확실한 감동을 느낀다. 힘이 들 때 곁을 오래 지켜준다거나 내가 올 때 안아주는 거, 내 말을 의심하지 않는다거나 얘기하는 동안 눈을 떼지 않고 바라봐주는 것이 반갑다. 그 정도의 사랑이라면 대단한 말 없이도 온 마음이 달래진다. 위로의 겉멋을 담지 않게 됐다. 먼저 꺼내 보이는 만큼만 충분히 들어주는 것, 따뜻한 눈빛으로 그를 계속 바라봐주는 것,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을 수 있는 것, 마음에는 없는 위로를 애써하지 않는 것이 좋다. 더웠겠다, 뜨거울 것 같아 라는 알맹이 없는 말을 늘어놓기보단 이쪽에 앉아, 여기가 그늘이야 라며 자리를 마련해주는 것이 좋다. 저도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 이런 사람인데 말없이 손 부채질을 해준다거나 화려한 언변보단 따뜻한 눈빛과 몸짓을 가진 사람, 이런 상황에서는 말수가 적어지는 사람, 그러나 절대 혼자 두지 않는 사람, 이상하리만큼 밋밋하고 진지한 사람, 나에겐 그게 더 진심 같다. 아, 진짜 이상하리 많고 밋밋하고 진지한 사람. 아, 너무 나 같아. 진짜 웃기네. 예, 끝이에요. 이상하리만큼 밋밋하고 진지한 사람. 그게 나에게는 더 진심 같다. 너무 기분 좋은데. 이런 생각을 하려면 많이 성숙해야 될 것 같은데. 해서 내가 많이 성숙한 사람이 좋잖아. 그저 그렇지 않은 일상. 서랍을 열어보니 전에 쓰던 핸드폰이 있다. 버린 줄 알았는데 괜히 반갑고 소중하게 느껴진다. 충전하고 켜보니 배경화면 속에 익숙하고도 낯선 얼굴이 뜬다. 전에 만난 사람들 중 한 명이다. 소개를 안 시켰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앨범을 눌러 앱을 본다. 앨범 앱을 눌러본다. 아이씨, 오늘 집중이 잘 안 되나? 핸드폰을 바꾸기 전 그 사람과 남긴 모든 사진 영상이 남아있다. 맞아, 우리 그때 이렇게 서로를 많이 사랑했지. 시큰하다. 그날 이후로 문득문득 떠올랐다. 며칠 전에 찾을 내용이 있어서 메모장에 들어갔다가 이런 내용을 발견했다.
혹시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 기억만은 절대 미화하지 마. 이 연애 너무 괴롭다. 그래, 그 시기에 나는 분명 힘들었다. 자세히 말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때 나는 분명 힘들었다. 메모를 보자마자 시큰하던 마음이 식었다. 그걸 발견하지 않았다면 난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다시 연락한다거나 SNS에 들어가서 근황을 구경하는 일을 저질렀을지도 모르겠다. 지금까지도 사진과 영상을 찾아보며 참 좋았는데 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고 대학에 다닐 때 가족처럼 붙어 다니던 친구가 있다. 우린 닮은 점은 너무 닮았고 다른 점은 너무 달랐다. 그러니 서로의 단점을 발견하는 날엔 그렇게 미워 보일 수가 없었다. 그 감정이 최대치를 찍은 어느 날이었다. 잘 풀고 가야 할지 서로 스트레스 받기 전에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맞을지 고민이 됐다. 난 아무래도 걔가 버거웠다. 전화를 말을 써내려갔다. 한참을 수정해도 말이 정리되지 않는다. 그만 보자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몇 시간을 채팅방에 머무르다 의미 없이 스크롤을 위로 올려본다. 우리가 주고받은 대화로 빼곡했다. 천천히 읽어보다 2년 전 겨울 그 친구가 남긴 장문의 메시지가 눈에 들어온다. 야, 우리 매일 투닥거리지만 난 그래도 네 편이야. 힘들면 얘기해, 알겠지? 부러지지 말자. 툴툴거려도 안 맞는 적이 많아도 애랑 나는 서로를 잘 알고 있다. 함께 먹은 밥이 수백 끼는 되며 서로의 이야기를 외우고 있다. 마주보며 날카로운 말을 뱉다가도 다른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을 땐 누르락 불그락 화를 내주는 그런 사람이 오늘 크게 싸워도 내게 사고가 생긴다면 모든 일을 제치고 달려올 거라는 확신이 있는 그런 사이. 그 소중한 순간을 잃고 잠시 친구를 미워했다. 내가 준 사랑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서운함인데 적어두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다. 글쓰기 수업 때 가장 먼저 시키는 일은 일상 메모다. 수업이 끝나고 다시 만나는 날까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모조리 메모하는 과제다. 퇴근길 지하철에서 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어도 좋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들은 얘기도 좋다. 남자친구와 밤에 나눈 통화 내용, 잠에 들기 전에 혼자 했던 상상, 그날의 날씨를 적어도 된다. 제약 없이 나의 일주일을 원하는 만큼 담으면 된다. 다들 처음 1, 2주는 자신의 메모를 공유하는 것을 부끄러워한다. 이런 내용을 말해도 되나요? 한 줄만 적었는데 괜찮을까요? 라는 말을 하며 힐끔힐끔 눈치를 본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메모를 몇 번 듣고 끄덕여보고 자신의 메모를 누군가 궁금해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부터 분위기는 전환된다. 실제로 수강생들이 가장 크게 재미를 붙이는 것이 바로 이 일상 메모다. 그저 그런 나의 일상이 아니었다는 걸 깨달아요. 아무래도 글쓰기 수업이라고 하면 감성적인 수강생이 많을 거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내 수업에는 자신을 알고 싶지만 돌아볼 기회가 없어서 방법을 몰라서 듣는 사람이 훨씬 많다. 감정을 표현을 안 하면서 살아온 사람들.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거다. 해야 할 일, 사야 할 것만 메모하던 제가 일기를 쓰고 있네요. 이제야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알 것 같아요. 생각보다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기록하며 숨은 사랑을 알게 됐다고 한다. 이런 것까지 메모해야 하나 싶을 수도 있다.
자신의 감정을 직면하는 것이 낯설 테니까. 그러나 언젠가 메모를 천천히 읽어보면 그날의 감정이 생생히 묻혀 있는 것에 마음이 이상할 것이다. 지난 날을 읽으며 울컥해봤거나 억울해봤거나 행복해봤다면 그때부터 기록이 재밌어질지도 모른다. 메모장은 꼭 약하고 소중함. 그래서 바스러지기 쉬운 내 감정을 담아두는 마음은행 같다. 바쁘다는 핑계로 얼마나 많은 장면을 놓치고 사는지, 어쩌면 수백 번도 넘게 고민하다가 뱉었을 좋은 말을 나는 그냥 지나가 버린 적이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 기록했기 때문에 느낄 수 있던 사랑과 기록했기에 잊지 않을 수 있던 아픈 손가락을 떠올리며 뭉클해진다. 오늘도 소중한 것을 잘 지켜내기 위해 메모한다. 일상을 메모한다라. 그냥 뭐, 완전 일기를 써본 건 있어도, 일상을 메모하는 건 없다. 사람들 다 그럴 것 같은데? 음. 아, 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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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되게 많이 절면서 읽었네, 평소보다.